성대의대가 정말 절실하게 서울의대보다 더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다 접고 수능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최초합 학생들은 자사특목 학생들하고 학군지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 예, 가대의대도 내신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의 1.2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단계 합격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톨릭 의대는 논술 전형이 있죠. 진정한 수학 실력자들의 벽돌의 장이다. 고려대 의대는 두둥. 학군지 학생들한테는 좀 여지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보통 2등 명성이 좀 그래도 우리 학교는 된다, 이런 학교들은 이제 3등 정도까지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울산대에는 어쨌든 일반고 학생들이 그래도 갈만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평범한 일반고는 아니고요. 내신 1.0이 아니라면 네. 뭐 울산대는 거의 이슈가 별로 없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성대의대는 그냥 성대의대입니다. 저한테는 성대의대스럽다. 아, 네. 성대의대가 성대의대 했다. 네. 네, 이 말이 저한테는 확 와닿는데 네.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성대의대는 올해부터 이제 25명의 5배수 선발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뽑아요. 1단계는 1단계를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돈다는 그렇죠, 많이 빠져나갈 걸 네. 거의 제일 많이 도는 의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네, 의대 학종 중에서는 최강이죠. 추가 합격 그 숫자가 그 정도로 많이 도는데, 그만큼 이제 상위권 의대를 많이 나간다는 거고, 근데 이 의대가 메이저 의대로서의 탄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죠. 서울대,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대의대 가도 된다라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납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초합 학생들은 대체로는 이제 보면은 뭐 자사특목 학생들하고 명문 일반고 학생들이, 그 학군지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차지한다. 이거 면접은 언제 봐요? 면접은 10월에 봅니다. 그러니까 납치라 그러신 거. 네, 맞습니다. 면접이 있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네. 때문에 납치고요. 네. 최초 합격자는 거의, 예. 이게 면접 영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학생이 면접을 거의 대답을 못하고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붙더라고요, 학교가 좋으니까. 어디 학교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자사고. 외대부고. 저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뭐 변수의 여지도 면접에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학군지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못 봤다고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레벨이라는 네,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쨌든 연대보다는 좀 더 그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할 때 제2, 제3, 제4까지 재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고려를 해라. 성대의대가 정말 절실하게 이 의대는 난 서울의대보다 더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다 접고 수능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학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 없는 고등학교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건 있어요. 지원했을 때 나중에 추합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일반고 비중이 더 훨씬 더 커요. 네. 일반고 비중이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합격자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이제 뭐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너무 뒤늦으셨어요. 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원하지 말란 뜻이죠. 근데 1.0짜리들이 지원하면은 네. 더러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좀 나오긴 해요. 네. 네. 5배수 안에 들면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5배수 안에 들면 가능성이 그래도 반반은 되겠죠. 절반 정도는 됩니다. 네. 성대는 MMI가 하나 또 이슈이기는 해요. 네네. 성대 MMI가 10월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이죠. 예,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거는. MMI가 좀 쉽지는 않아요. 서울대 MMI를 좀 모델로 해서 만든 MMI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거기도. 인문학적이거나 사회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제가 MMI 수업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잘 답변을 못해요.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성대는 또 이제 논술 전형이 있죠. 네. 5명 뽑아요, 그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원래 논술로 뽑다가 네. 없앴다가 다시 뽑는 거죠. 네, 다시 뽑는 건데, 이 논술 전형이 그래도 이제 있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중요하죠. 수학만 시험을 보죠. 네. 수 1, 2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공식적인 출제 범위는 수학 전범인데, 네. 근데 이제 성대 이제 입학 설명회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수 1, 2에서만 낸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네. 문제는 제가 풀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막 그 아이디어 자체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수학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알아내지를 못해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문제 자체는 좀 되게 답을 내기가 복잡한 문제다. 계산 과정이 길고. 네, 안에 풀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찬찬히 차분하게 잘 푸는 학생이라면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막 극악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작년은 수능 최저가 4합 5였거든요. 네. 올해 3합 4로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무서운 학생들이 그럼 들어오겠죠. 영재교 학생들이 4합 5일 때는 네. 좀 엄두를 못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3합 4가 되면은 네. 이제는 할만하죠. 왜냐면 과학을 2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네. 각각. 그쵸. 수과 과 이렇게 맞추고 아니면 그죠? 영수과 한 과목 이렇게 맞추고 3합 4로 맞추고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일반고 학생들 중에 수학을 웬만큼 잘한다고 해도 네. 인원도 적고 영재교 학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대단히 극악하게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재고 학생이 수학을 아주 잘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풀이 과정을 꼼꼼히 쓸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아닌 학생이다라고 하면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한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명은 그래도 너무한 거 예, 같아요. 5명은 너무 좀 네. 부담스럽죠. 원투에서만 나온다는 게 되게 문제가 막 이렇게 막 밀도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예. 네. 원래 범위가 줄어들면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톨릭 대. 대. 예, 네. 가톨릭 의대인데 가톨릭 의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네.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표적으로 가톨릭 의대의 뭐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전형이었죠. 전교 1등이 받아가죠. 1등이 포기하면 2등이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런 전형인데 여기도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분당에 뭐 낙생고라든지 네.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 분당 중앙고도 있고 뭐 여기 대치골에 와도 또 이제 뭐 휘문도 있고 중동도 있고 뭐 혹은 또 단대부고도 있고 이런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서 내신 성적 수준이 지표 수준이 많이 낮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1.5 막 1등을 해도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해도 잘 붙었어요. 과거형이네요. 1단계 통과를 했는데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8학년도 2019학년도로 넘어오면서 네. 확 변해서 네. 내신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전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내신 성적이 거의 1.2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단계 합격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가대의대도 내신을 많이 보는 그런 전형이 돼버렸고요. 요 전형이 이제 재작년에 네. 가톨릭 의대가 직윤 전형을 만들면서 네. 지역균형 전형을 만들면서 아, 네. 그건 순수 교과 전형이거든요. 네. 그 면접도 PF로만 보기 때문에 네. 순수 교과 전형인데 그 전형을 직윤으로 만들면서 좀 그런 기조가 좀 변할 줄 알았어요. 진짜 내신 좋은 학생들은 직윤으로 가면 되고 네. 전교 1등인데 내신 지표가 좀 낮고 학생부 내용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추로 가면 된다.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럼 지규는 누가 가요? 지금은 이제 내신 잘하면서 학생부 내용 관리는 안 됐지만 수능이 되는 애들이 가죠. 수능 최저가 4 보거든요. 이게 높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내신이 작년 컷이 1.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 아니면 못 가죠. 거기는 이제 못 가는 전형이 돼버렸고 그나마 그 전년도는 처음 시행할 때는 과학 2 선택이 필수였는데 그래서 내신 지표가 1.0까지는 안 갔어요. 1.08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떨어진 게. 네. 여지가 있었죠, 그만큼. 네. 약간 인간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여지가 없어져 버렸죠. 그 투 과목 선택이, 필수 선택이 폐지되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자리매김 할 줄 아는데, 그때 여전히 이제 그 가톨릭 학주도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만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일부 고등학교가 네. 외대부고에서도 학교장 추천을 가거든요. 네. 네, 그런 학교들이 이제 내신이 많이 낮아도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 학교장 추천 전형 70% 컷을 보면은 내신이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 근데 외대부고 그 같은 학생들 네,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겁니다. 네. 뭐 1.7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반고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1.7. 네, 근데 네. 아닙니다. 요즘에는 외대부고도 1.7짜리 많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의대에서는 이제 충원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연대랑 너무 많이 겹쳐지니까 학생들 풀이 많이 여기도 많이 빠집니다. 심지어 이제 뭐 학군지 일반고에서는 가톨릭 의대는 거의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서울대 의대랑 이제 평행하게 항상 붙으니까 네. 합격을 하니까 거의 서울대 의대를 선택을 하고 가톨릭 의대는 잘 안 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그래서 좀 그 충원율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1단계만 통과하면 이제 좀 평범한 일반고에 기회가 좀 많은 의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여기도 한 반 정도 붙어요. 4배수 안에 들면. 네,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대1 정도, 네. 한 2.5대1 정도 경쟁률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톨릭 의대는 이제 논술 전형이 있죠. 네. 이 논술 전형은 이제 진정한 수학 실력자들의 격돌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어려웠었죠.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네. 네, 한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신급이요. 신급은 울산대 의대가 신급이었고요. 네, 울산대 의대 논술이 지금 없어졌지만 엄청나게 울산대 의대는 가톨릭 의대랑 둘 다 어려웠는데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냐면은 저는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 대학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증명 과정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이거는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 지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마디가 나오거든요. 풀이에 한 단계 딱 생각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마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마디가 이거는 고등학생들은 못 떠올린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울산대 의대는 그걸 가감없이 다 집어넣어갖고 문제를 출제를 해서 이걸 어떻게 고등학생이 풀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울산대 의대는 또 오히려 의외성이 있었어요. 그런 건 누구나 못 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꼼꼼히 잘 쓰고 또 이제 영어 면접이 또 있었으니까 영어 논술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잘 쓰는 애들이 수학 실력 얘가 붙었다고? 이런 애가 또 붙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가톨릭 의대는 안 그래요. 정말 문제를 잘 냈어요. 이건 고등학생들이 정말 실력 좋은 애들이 풀어낼 수 있는 이게 더 답답해요. 네, 그런 네, 문제가 숨이 탁 나왔어요. 막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고 문제가 깔끔하고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고 좋고. 좋은 네.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약대가 들어왔잖아요. 네. 약대가 들어오면서 이 약대랑 같은 문제를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톨릭 의대도 수학 실력은 좀 되긴 돼야 돼요.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고 풀이 과정을 꼼꼼히 잘 쓸 수 있는 학생이 더 합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과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불리해졌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리해졌다. 네,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근데 약대랑 같은 문제를 내는 것도 학교 내부 규정상 그런 거잖아요. 출제를 따로 해도 되는데 네. 문제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점수로 분배를 하게, 점수로 뽑겠다, 뭐 그런 의도.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아마도 지적도 있지 않았겠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하는 걸 하니까 네. 가대의대 이슈는 그 정도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고대의대입니다. 네, 네. 고려대 의대는 조금 이제 두둥. 여지역 학군지 학생들한테는 좀 여지가 있는 예전에 이제 서울대와 같은 그죠? 그런 이제 의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보통 2등까지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학군지 일반고한테는 근데 그래도 3등도 그래도 여기 대치동 일반고들 중에서도 명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 명성이 좀 차이가 있는 명성이 좀 그래도 우리 학교는 된다. 네. 이런 학교들은 이제 3등 정도까지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4, 5등까지도 고대의대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거의 잘 안 돼요. 네. 3등 정도까지, 맥시멈 3등까지는 고대의대에 기회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고대의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분리해서 뽑잖아요. 어디서? 학교를 분리해서 뽑잖아요. 거의. 세 개로 분리해서. 그쵸, 이제 뭐 교과 전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학업우수 전형이 있고, 네. 계열적합 전형이 네. 있잖아요. 네. 계열적합 전형이 분리돼 있잖아요. 네. 장벽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인위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열적합 전형에서 굳이 학업우수 전형으로 넘어오려는 학생들이 그 자사특목 최상위 중에서는 없어요. 또 수능 체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사하보에 뭐 과학 그렇게 과학 2과목까지 반영을 하니까 네. 평균을 반영하니까 네. 넘어오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네. 보통 계열적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죠. 학업우수 전형이 그래도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나 광역자사 명문 일반고든 뭐 학군지 일반고와 이제 뭐 평범한 일반고들이 같이 경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 직윤을 붙고 고대 학업우수를 붙고 하는 혹은 고대 학추를 붙고 하는 케이스들이 고대는 심심찮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고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 의대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대 의대도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신 위주로 뽑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력 좋은 학생들은 네 실력을 발휘해서 논술로 와라.
안 합리적인가요? 하대 의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고대 의대가 그래도 학종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그 수시의 학생부 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이제 어떤 학교든지 간에 뭐 전교 1등 하는 학생, 2등 하는 학생들은 고대 의대는 적극적으로 원픽으로 고려해야 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간에라는 거는 전국의 어떤 학교든지 예, 전국의 간에. 어떤 학교든지 간에 내가 수능을 잘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한번 검증을 해야죠. 네, 자 보니까 다만 이제 계열적합은 아무나 들어가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질문이 옆으로 살려고 그러는데요. 네. 연대는 네. 종합 안에 왜 이런 걸 안 만들죠? 특기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특기자인데 그냥 약간 무늬만 바꿔서 들어온 느낌. 제가 연대가 특기자를 네. 폐지를 할 때 네. 그때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네. 설명회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이제 연대 의대 그 일반 학생들이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특기자로 이렇게 그 칸을 그래도 네. 케이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네. 그 늘어나도 그 케이지 안에서만 늘어났는데 네. 네. 이제 케이지를 이거는 네. 벗어버린 거다. 연대가 저는 안 만드는 이유가 자사 특목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도 의도가 있는 거네요. 요만큼만 뽑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으니까. 네, 팁이에요. 자기들이 네. 어쨌든 일반고 수능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게 더 자기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서울대스럽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대 데려가는 아주 좋은 애들, 그리고 서울대가 안 데려가는 진짜 좋은 애들, 네. 다른 면에서 좋은 네. 애들. 네. 그리고 이 둘이 안 데려가는데 그 다음 애들 중에서는 서울대를 못 간 애들을 뽑는 고대가 네. 뽑는 거죠. 네. 이게 핑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세 대학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무슨 그렇게,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뽑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대가 올해 이슈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정보인데, 네. 이 고대가 이제 그 학교 추천 전형에서 20% 서류평가가 있잖아요. 네. 네. 그 20% 서류평가 반영 비중이 꽤 이제 클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는 예상을 했고, 네. 실제로도 그랬던 것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반영이 좀 그래도 반영이 돼서 선발이 된 것처럼 이제 느껴졌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정량적으로 줄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고대가. 대신에 아주 진짜 좋은 학생 아니면 고대 의대를 서류평가 믿고 써서는 안 된다. 그래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의대 이슈는 또 이제 면접 이슈가 있죠. 학업우수 전형에서는 이제 이 융합사고형 면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재시문 면접이 좀 재밌는 면접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 재시문이 좀 재미나게 나와요. 엄한 재시문이 다 들어갔거든요. 여러 분야가.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재시문이 작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하나 살펴보면은 그 당뇨병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자에 뭐 랑겔 한스섬 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이자액이 분배가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당뇨병이 생겼다. 그래서 당뇨병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 이런 제시문이 나오고, 두 번째 제시문이 이제 그 화석 연료를 화석 연료의 소비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의 고갈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 자원이 이제 지금 강구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제시문으로 나왔고, 세 번째 제시문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웃 간의 교류가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 그래서 인간 소외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제시문이 나와요. 네 번째 제시문은 이제 적분해서 인테그랄 1 플러스 2의 2x 승분의 2의 x승 dx. 그래서 이게 치환적분 문제거든요. 요게 나왔어요. 그 다음 제시문.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 제시문 그 당뇨병, 네. 제시문 그 에너지 문제. 요 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공통점이 뭔지를 말하라. 한 단어로 말해라. 이제 고갈이죠. 아, 네, 결핍, 네. 결핍, 부족, 고갈 어머, 이런.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갈은 너무 나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네. 부족 네. 혹은 또 결핍 네.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 근데 요 두 문제를 또 각각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 다르죠.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인슐린은 그 부족했던 인슐린을 보충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완, 네. 보충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면 되고, 나 제시문은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를 했잖아요. 네. 대체, 네. 대체, 재밌네요. 예, 이런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나의 관점에서 다의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각각 말해라. 그럼 이웃 간에
그 소통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해졌기 때문에 인간소의 문제가 나타난 거잖아요. 가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 제시문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이웃 간의 소통이 아니라 인간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체적인 현상을 만들면 된다. 네. 뭐 사이버 고요라든지 뭐 AI를 가지고 사람들의 정서를 네. 뭐 이렇게 네. 또 케어해주는 네.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 4번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4번은 뭐냐면 네. 그 나 제시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네. 대체였잖아요. 대체 에너지, 대체인데 이 대체에 해당하는 이 수학적인 용어를 말해봐라. 치환이죠, 치환. 아. 네, 치환 적분을 어머.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 답이었어요. 이런 재밌는 문제가, 재밌네요. 예, 이런 재밌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은데 네. 우린 재밌는데 네. 학생들은 낯설죠. 어. 그래서 요거는 수능이 끝나고 준비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계열적합 전형의 이슈는 올해 또 MMI입니다. MMI로 바뀌거든요, 면접이. 그 그래요. 면접 비중도 커져요. 50%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그 면접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코너에서 좀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 고대 면접은 좀 설명을 좀 뒤에 이어지는 면접 관련된 영상에서 네. 좀 자세히 좀 들으셔야 됩니다. 고대 면접은. 이것도 수능 전이죠. 예, 수능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 성대, 고대. 고대가 예. 수능 전 면접이 있죠. 예.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울산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울산대는 이제 특징 없는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네, 뭐 근데- 지역인재를 대부분, 지역인재를 한 15명 뽑죠. 네. 15명 정도 뽑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14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올해는 면접이 없어져서, 면접이 아니라 논술이. 아, 논술. 네, 죄송합니다. 예. 논술이 없었지. 작년에 논술까지 뽑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논술도 지역인재도 뽑고 막 이랬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대 의대가 여지가 없었어요. 너무 인원이 적어져갖고 이 학종이. 인원으로 그렇게 쪼갰던 거예요. 네, 맞아요. 지역인재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쪼개니까 더 빡빡했죠. 네. 근데 올해는 좀 인원 자체는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깝깝하잖아요. 14명 뽑는다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학군지에 아주 이제 1등, 2등 하는 학생들은 울산의대를 한번 지원해 볼 만한 여지는 생겼죠. 더 인기가 없어졌으니까 더 여지가 있겠죠. 그죠? 아, 오. 네. 근데 울산대 의대는 이제 수능 최저도 좀 낮아진 면이 있고요. 아. 원래 이제 울산대 의대가 수능 최저를 4업으로 적용하다가 네. 그걸 3업 3으로 낮췄다가 네. 이제 올해는 3업 4로 낮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신과 학생부 내용 혹은 또 학교 명성에 세 군데 다 자신 있는 학생이 아니면 이제 울산대 의대 지원은 조금 재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군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메이저 의대를 가기가 어려운 학생, 3등짜리가 고대 의대에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학생들이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닐까, 대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울산대 의대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또 면접이죠, 그죠? 네. 이 서울대 면접하고 이제 모델이 똑같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잘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 전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능 후에 있습니다. 예. 예. 울산대는 그 울산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길어졌죠. 예.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뒷전으로 물리는 거지 학교 차원에서 학군지나 이 영재과학고를 안 뽑는 그런 위치는 아닌 거죠. 네, 원래는 안 뽑았었거든요. 예. 영재학교 학생들을 거의 합격생이 안 나오다가 안 나온 이유는 그것도 있었어요. 수능 최저가 4 보니까 아, 네네. 그 이유도 있었는데 예. 이게 수능 최저가 3업 3으로 떨어지면서 영재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뽑더라고요. 또 아주 최상위가 아니라도 한 10위권 정도 되는 학생을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엔 또 잘 안 뽑는 것 같아요. 안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뽑아도 뭐 일반고랑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또 인원이 또 너무 그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전형이 너무 많이 변해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뽑을 여지가 없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울산대에는 어쨌든 일반고 학생들이 그래도 갈만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평범한 일반고는 아니고요. 내신 1전공이 아니라면 네. 순위가 위니까 또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네요. 뭐 울산대는 거의 이슈가 별로 없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애들은 좀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병원이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 수련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대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관계 없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 의대로 들어가면 경희대 의대가 이제 첫 번째죠. 네.